얘기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랑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가족과 관련된 얘기예요. 맞다. 지난해 말부터죠. 네. 북한의 주요 행사에 김정은과 함께 동석해서 그렇지. 지금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화제의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이수지. 들어보셨어요? 가 알고 있죠.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희 양입니다. 네, 올해 10살로 알려져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혜입니다. 야, 김정은 위원장의 딸을 TV에서 보는 거는 정말 좀 낯설기도 하고 이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맞아요. 처음 보는 광경이죠. 네. 한 번도 여태껏 그런 적이 맞아요. 없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혹시 김정은이 지금 4대 세습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정말 4대 세습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렇게 왜 어린 딸을 지금 같은 시기에 공식석상에 데리고 나올까? 이런 북한의 움직임이 보내는 신호가 도대체 뭔가 그 의미를 읽어내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 김씨 일가의 독특한 권력투쟁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 가계 구도 속에서 김정은의 최근 행보를 분석해보고 앞으로를 좀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화국 전략무력의 핵심 타격 수단인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이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화성 17형 발사 장면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 딸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 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해 주시며 진짜 많이 동행했네요. 그래서 점점 표정이 당당해지는 것 아니 같아요. 너무 한가운데 등장한 거 아닙니까? 저 딱 보면은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보다도 더 그러니까 뭐 가운데. 우리로 치면은 내빈석의 제일 가운데 앉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김주혜가 공식 석상의 이제 모습을 최근 들어서 자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게 작년 11월 18일 그 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 현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거 보고 부녀가 손잡고 다니는 장소치고는 좀 무시무시한 장소가 아닌가. 그렇죠. 정말. 예, 특히 ICBM 탄도미사일이 뭐다? 여러분 그 지난번 작년 5월에 제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죠. 어떻게 배우셨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예, 그렇죠.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그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서 굉장한 파괴력을 내는 그리고 거의 그 대륙사이를 넘나드는 탄도미사일이죠. 그런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현장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더더구나 이날 김주혜가 등장하고 화성 17형 시험 발사를 성공하는 의미에서 우표 5종 세트까지 발행을 했어요. 우표? 자, 이게 지금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이걸 김주혜 우표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지금 등장하는 게 지금 그 김정은이 현지 지도했다는 사실. 네. 화성 17형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라는 소식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네. 여기는 김주혜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화성 17형하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김정은 등장하는데 일종의 배경화면으로 같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화성 17형 발사 성공 기념우표 또는 화성 17형 발사 성공에 대한 김정은
현지시도 기념 우표가 되겠고요. 이걸 김주혜 우표라고 보기에는 아직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시선을 사로잡는 것만은 진짜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야, 누가 봐도. 네. 쌤, 근데요, 제가 들은 걸로는 이제 딸 나이가 10살이라고 하던데 그런 정보 같은 건 확실한 거예요? 그 정보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리설주가 공식 석상에 등장을 했고 이때 아마 김정은의 결혼 사실이 알려졌는데 네. 그거하고 추정하면 아마 대충 출생 연도가 그러니까 2013년생이라고 기점을 할 때는 우리 나이로 이제 만으로 지금 10살 또는 혹시 만약 생일이 빠르면 한두 살 정도 가감해서 추정이 되고 이름. 주애란 이름이 등장한 기원도 데니스 로드맨 제가 얘기를 했죠. 네. 데니스 로드맨이 그 북한을 다녀온 후에 해외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들의 딸 주애를 안았고 리설주 씨와도 얘기했다. 주애란 이름은 이렇게 데니스 로드맨의 입을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아이가 김주애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북한 언론에서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름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주애라는 걸 확인해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데니스 로드맨은 미국 사람인데 I met 주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주애인지 주해인지 주예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도 부른 적이 없어?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북한 매체에서는 김주애를 뭐라고 부르나요? 사실은 사랑하는 자제분에서 시작을 해서요. 공주님 뭐 이런 제일로 거 사랑하는 영예? 존귀하신, 존귀하신. 존경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오했다고. 앞에 있는 두 개는요. 좀 낯뜨거워도 10살 나이에는 어울리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존귀하신, 존경하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들한테 붙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대 세습 얘기들이 이 의문이 모락모락 피어오른 거예요. 아니 저는 사실은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김정일, 김정은 3대를 다 거쳤잖아요, 제가. 그 전부터 계셨잖아요. 예? 네, 아니에요. 예. 쭉 갔는데 제 기억에는 이렇게 어린 후계자, 예를 들어서 예비 후계자, 예. 어린 자녀들이 공식 석상에 이렇게 나온 거는 제 기억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지금 그 앞에 사례들을 좀 뒤져봤는데 네. 소위 이제 북한에서 백두혈통이라고 불리죠. 네. 그런데 지도자인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등장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선생님 저도 백두혈통이라는 거 들어봤거든요. 예. 그러면 이 백두혈통이라는 건 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예, 백두혈통 말 그대로 백두산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백두산은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 전체를 가장 높은 산이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설도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상징성도 있는 곳입니다. 네. 김일성의 뭐 과거에 있던 항일 빨치당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그 백두산에서부터 처음에 시초가 시작이 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정기를 이어받은 가게야말로 굉장히 신성하다는 걸 부각하기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는 백두혈통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서 한번 준비된 가계도를 보시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백두혈통의 그 창업자라고 할 수 있죠. 창업자. 예. 창업자. 예, 좋은 표현이네요. 예. 자, 여기서 김일성이 처음에 항일운동을 시작을 할 때 이제 김정숙이라는 첫 번째 부인이 있었고요. 김일성하고 김정숙 사이에서 아들 둘과 딸 하나가 태어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김정일이 보면 부인이 꽤 많죠. 네. 예. 4명이 나오는 부인이 꽤 많은데 고영이 밑에서 이제 김정철 그리고 지금 북한의 지도인 김정은이 태어났고요. 김여정도 있네요. 예. 그리고 자 이제 김정은과 리설주 사이에서 지금 3명의 자녀가 있다라고 추정되고 있고요. 그건 여러 가지 정보를 정업을 한 건데. 그러면 쌤은 이제 백두혈통을 타고 온 이제 김주애가 4대 세습을 그대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첫 번째는 이제 김주애의 나이를 얘기합니다. 10살밖에 안 된 자녀를 후계자로 등장시키는 너무 이르다. 맞아요. 그리고 아니 그럴 수도 있다. 뭐 지금부터 후계자 양성하려고 하는 거다. 해석은 정해놓고 이 두 가지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나이를 가지고 이게 좀 너무 빠르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김정은의 경우에 내부적으로 후계자로 내정된 게 2009년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확정되고 얼굴까지가 성인으로서의 얼굴까지가 알려진 것이 2010년 9월
이때를 얘기해 보면 만 26세 요때 어간의 나이예요. 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지금 나이가 40살도 안 됐어요. 정확하게 만으로 따지면. 그런데 지금 후계자를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젊긴 젊네요. 예. 뭐 어디 그러니까 몸이 아프거나 아픈가? 자기가 2, 3년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이상 지금 굳이 후계자를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북한은 유교 전통이 굉장히 깊숙하게 남아 있는 곳입니다. 우리 이상으로 그래요. 네. 근데 김주현은 아들이 아니라 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딸이 후계자가 될 수 있느냐와 관련된 논쟁들이에요. 근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일단 아들이 있는데 지금 모종의 사정으로 밖에 나와 다니기 문제가 있을 때 대타로 김주현을 등장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혹시 김정은이 과거에 우리 나이로 한 중1 때쯤 스위스 유학을 갔었거든요. 유학 간 게 아니냐. 그러니까 공식 행사의 모습을 못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타로 김주현을 내보낸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되고 있는데요. 뭐 하나 확실한 건 없습니다.